안녕하세요. 대전대입지원단 소속 성수왕입니다. 2016 수시 모집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국립대학교인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 수시 모집입니다.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 362명 증가한 총 3,357명을 모집합니다. 교과 전형은 2,067명, 종합 전형은 1,130명, 실기 실적 전형은 160명 모집합니다. 또한 지역 인재 전형 인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작년보다 230명 증가한 753명을 모집합니다. 교과 전형은 735명, 종합 전형은 18명 모집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우리 지역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전공자율 선택제 모집 인원도 작년보다 208명이 증가한 662명을 선발합니다. 자율전공, 인문사회 융합, 자연과학 융합, 공학 융합, 농생명융합 학부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열 지정 과목이 지정되어 인문계는 국어, 영어, 탐구 합산 반영하였으며 자연계는 수학, 영어, 탐구 합산을 반영하였지만 올해는 계열별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모든 계열 수능 전체 영역 상위 3개 영역 합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학과 개편이 있었는데요. 공과대학의 컴퓨터융합학부와 인공지능학과가 컴퓨터 인공지능학부로 개편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 사범대 일부 학과에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전자 통신공학교육과 교육과 면접이 폐지되었으며 단 국어교육, 수학교육, 화학공학교육, 기술교육과에 한하여 면접을 시행합니다. 종합전형 모집단위가 신설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완에 일반전형, 자연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10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과목별 취득 성적이 95점 이상이면 교과 성적을 85점 반영을 작년에 했지만 올해는 과목별 취득 성적 95점 이상이면 교과 성적을 75점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85점 받게 되면 내신으로 환급했을 때 2.5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5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신으로 산출하면 3.5등급으로 하향 조절됩니다. 작년에 충대 입결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정고시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서 입결이 올라간 점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실기위주 음악계는 일괄 선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융합인재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2 국가안보 융합인재 전형 1단계 선발에서 국토안보 전공은 2배수로 해양안보 전공은 4배수로 1단계 선발을 하였지만 올해는 각각 3배수로 1단계를 모집합니다.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반영 확대됩니다. 작년에는 일부 전형에서만 반영했지만 올해는 모든 전형에 반영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서류평가와 면접평가 시 정성평가를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와 실기실적 전형에서는 감점 방식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교과 전형은 2% 감점, 6% 감점, 10% 감점, 20% 감점으로 반영하고 실기실적은 10% 감점, 25% 감점, 50% 감점, 100% 감점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여러 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각 처분 호수별로 누적 합산하여 반영한다고 합니다.
전형별 내용을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입니다.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과 고른기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안보 교과 전형의 국토안보학 전공, 해양안보학 전공은 각각 면접을 실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에서는 사범대학 일부 학과에서 면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 학생부 종합전형 2, 학생부 종합전형 3가 있는데 종합전형 1은 일반과 서류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전형은 면접이 있고 서류전형은 면접이 없다라는 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전형 모두 일부 단과대학 학과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와 종합전형 3는 면접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 지역인재 전형 의회과는 작년에 신설된 전형이고 작년보다 7명이 감소한 18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나머지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만학도 전형, 체육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 특기자 전형은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미인정 출결이 없도록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우선 인문계열은 3합 11등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은 3합 12등급으로 기준을 보고 위아래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문계열의 사범대학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과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합 9등급 이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탐구는 사탐도 봐도 되고 가탐도 봐도 되겠습니다. 사범대학 건설공학교육, 기계공학교육, 전기전자통신교육, 화학공학교육, 기술교육, 간호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합산으로 계산하는데 과학탐구를 보면 12등급 이내이고요. 사회탐구를 보면 11등급, 직업탐구를 보면 10등급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한 등급 완화돼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교육과는 국어, 영어,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과 수학 합산 10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에 시험을 응시해야 하겠습니다. 약대, 의대, 수의학과는 탐구를 2과목 평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약대는 국어, 영어, 과학 탐구 중 상위 2개와 수학 합산 5등급 이내가 되겠고요. 의대는 국어, 영어, 과학 탐구 중 상위 2개 영역과 수학 합산 4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수의대는 국어, 영어, 과학 중 상위 2개 영역과 수학 합산 6등급 이내가 되겠고요. 지역인재 저소득층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2등급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모집 단위별로 지정한 반영 영역은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을 반영하는 경우 국어, 영어, 수학, 탐구는 필수 응시를 해야 합니다.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약대, 의대, 수의대는 수학 영역 선택 과목 중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약대, 의대, 수의대는 과학 탐구는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평균을 반영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범대 국어교육, 영어교육, 교육학과는 국영수, 탐구 중 상위 3개 영역 합산 9등급 이내가 되겠고요. 약대, 의대, 수의대는 교과 전형보다 한 등급씩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교과 전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결과입니다. 같은 학과 전형이 다른 자료와 인문계열 하나와 자연계열 하나씩을 가져와서 비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대학도 뒤에서 지금 보여주는 학과랑 비슷한 학과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2개씩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을 보시면 종합전형과 비교했을 때 성적이 종합전형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반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서 경쟁률을 보면 57명 뽑을 때 14대 1이고요. 지역인재 전형은 35명 뽑을 때 8.5대 1이 됩니다. 컴퓨터융합학 같은 경우도 26명 뽑을 때 6.8이고요. 지역인재 전형 컴퓨터융합학 뽑을 때 14명일 때 11.6대 1인데 뭐 많이 뽑는다고 굉장히 높고 적게 뽑는다고 낮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충남대는 3등급을 기준으로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의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학부와 기계공학부입니다. 여기도 합격생들의 등급 컷을 보면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초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대전 지역 지원자들의 입시 결과입니다. 경영학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69명이었고요. 합격자는 15명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충남대학교 대전 지역 학생들이 5,934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교과 전형은 4,187명, 종합 전형은 1,711명, 실기 실적 전형은 36명이 지원해서 교과 전형이 70% 차지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은 29%, 실기 실적은 1%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 합격자는 4,187명 중에 799명으로 합격률이 19% 정도 됩니다. 종합 전형은 303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이 18% 정도 되고요. 실기 실적은 5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이 14%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합격률이 10%대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은 제외된 결과가 되겠고요. 모든 자료가 다 들어온 건 아니고 교육청에 들어온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만든 점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확인사항 및 지원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 교과군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을 반영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위에 해당되는 과목군의 진로 선택을 반영하고요. 충남대는 변환 석차 등급을 반영하는데 A는 학생 비율에 상관없이 1등급을 부여하게 돼 있고요. B는 누적 비율, 성취도 B 학생의 비율과 성취도 C 학생의 학생 비율을 합쳐서 해당되는 석차 등급 부분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합니다. 마지막 C 성취도는 누적 비율, 성취도 C 학생의 비율에 해당되는 석차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맞은 비율이 30%이고 B는 40%, C가 30%라고 했을 때 A는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성취도 B를 맞은 학생은 A를 제외한 40과 30을 합치면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래 석차 등급 부여 구간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B는 4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C는 30%라고 했으니까 밑에 보시면 이 부분 6등급을 받게 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기타 사항 및 지원 전략 중에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지원 여부를 한번 생각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자율전공학부로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율전공융합부가 무전공 통합 모집으로서 선택 범위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 학과나 학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율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학부들은 단위 모집을 하는 학부로서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융합, 농생명융합 학부는 단과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정원의 150%로 전공 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혹시 관심 있는 학과나 제외되는 학과가 있을 때는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수능이 치러지는 2025년 11월 13일까지 수능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남대는 A그룹에서 4개를 다 지원할 수도 있고요. B그룹에서는 하나, C그룹에서 하는데 A, B, C를 합산해서 최대 4회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에 A에서 4개를 지원하면 B하고 C에서는 지원할 수 없고요. A에서 2개를 지원하면 C에서 하나, B에서 하나, C에서 하나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일반 전형, 지역인재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반 서류 전형, 학생부 종합반 일반 전형이 되겠습니다. 종합반의 서류 전형은 면접이 없고요. 종합반의 일반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북대학교 수시 모집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간호대학이 신설되었고요. 자율전공학부와 바이오헬스학부가 창의융합대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융합학과군의 조형예술학과와 디자인학과가 예술학과군의 미술학과와 디자인학과로 변경되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평가 영역인 전문성, 사회성, 적극성이 학업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합으로 계산했던 것이 올해는 2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게 됩니다. 일반학과는 상위 3합 12, 13등급에서 올해는 2합 7, 8등급으로 사범대는 상위 3합 10등급에서 올해는 2합 7등급으로 간호대학은 3합 10, 12등급에서 2합 6, 7등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의대, 약대, 의대는 3합 기준이 그대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대는 수학 선택 과목 중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수험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로 평가한다라는 거 충남대랑 똑같고요. 교과와 실기서 정도 감점으로 반영하는 거는 충남대와 비슷한데 다른 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4호와 5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충남대랑 좀 다릅니다. 충남대는 총점에 6% 감점을 하고 있고요. 충북대는 총점에 5%를 감점한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감점하는 비율은 교과 전형, 실기 전형 나머지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별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1, 학생부 종합전형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우수전형 이제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2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나머지 둘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중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과
경제배려 대상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실기 실적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출결이 반영되는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으므로 재학생들은 미인정 출결이 없도록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정원의 전형별 요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농어촌 학생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특성화고 출신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 만학도 전형이 있는데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없습니다.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유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문계열은 모든 과목이 다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열의 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수학교육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는 수학 영역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는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된다는 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수의대 같은 경우는 수학 영역에서 확률과 통계를 응시에도 지원할 수 있고요. 탐구는 과학 탐구를 응시해야 되겠습니다. 농업생명환경대학과 간호대학은 직업탐구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교과 전형에 대한 걸 살펴볼 텐데요. 2합 8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필수로 반영한 모집 단위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유념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의대는 3합 7등급 이내가 되겠고요. 약대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만 인정하고 3합 6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의대는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만 인정하고요. 3합 4등급 이내가 되겠습니다. 간호대는 2합 6등급 이내가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시 지원자는 모집 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의 전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응시해야 하며 해당 영역의 수능 최저학력 반영 여부와는 관계없음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2에 대한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면 2합 8등급을 기준으로 위아래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교과 전형보다는 수의대, 약대, 의대는 한 등급씩 아래로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부분도 교과 전형과 동일합니다.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경영학부, 소프트웨어학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점대를 기준으로 3점대 중반도 있습니다. 2점대도 있지만 앞에서 보였던 충남대랑 비교하면 조금 낮게 더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대전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앞에서 보였던 결과랑 유사한 성적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교과 전형에 있는 성적과 종합적인 있는 성적을 비교해보면 교과 전형 학생들이 성적이 다소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 계열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작년에 235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과 전형은 1748명, 종합 전형은 604명, 실기 실적은 5명이 지원을 해서 교과 전형 비율이 74%, 종합 전형은 2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 합격자는 392명으로 합격률이 22%가 되겠고요. 종합 전형은 합격자가 138명으로 합격률이 23%가 됩니다. 실기 실적은 5명 중에 1명이 합격해서 20%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충남대보다는 다소 높은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확인사항 및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 교과 및 교과목 수는 반영 교과가 국영수 4과이고 과목 수는 해당 교과 전 교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 대한 성취도에 따른 등급 산출 방식은 충남대랑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1등급을 받았을 때 10점을 주고 2등급을 받을 때 9.5라는 등급 점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지원 여부가 되겠습니다. 충남대보다는 다양하게 뽑고 있고요. 약간 적게 모집하는 학부가 있다는 점. 가장 많이 뽑는 것이 자연과학 자율전공 계열에 100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 정도 뽑고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 있거나 지원하고 싶은 자율전공학부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도 가능합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 실적에 하나를 지원하면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에 있는 걸 지원할 수가 없고요. 실기 실적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최대 6회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지원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1, 종합전형 2, 학생부 교과전형,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대학교 수시 모집입니다.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자율전공학부가 공주 캠퍼스, 천안 캠퍼스, 예산 캠퍼스에서 각자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인문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천안공과대학, 산업대학, 자율전공학부에서도 각각 모집을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학과가 스포츠과학과로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설되었던 교과2 전형이 올해는 폐지되었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 기회균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지역 전형인 종합 전형이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전형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1이 올해는 교과 전형 일반 전형으로 전형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실기실적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석차 등급 표기된 전 교과 전 과목이 반영되었지만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군 전 과목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작년에는 상위 3개만 가산점 반영되었지만 올해는 진로 선택 전 과목 가산점을 반영하게 됩니다. 단 한국사는 제외입니다. 수학교육과 수능 최저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수학을 포함하여 상위 2개 합 7등급 이내였는데 올해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수험생은 2합 4등급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모집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시 정시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수시 모집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스포츠과학과 체육 특기자 종목 신설 및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는데 작년에 여자 골프 2명을 모집했지만 올해는 여자 골프 2명에다가 남자 탁구 5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감점 반영됩니다. 작년에는 체육 특기자에만 해당됐지만 올해는 모든 전형에 반영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감점 기준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충남대랑 충북대랑 좀 다른 감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수의 조치사항이 기록되어 있을 경우는 합산해서 감점한다고 합니다. 체육교육과 특기자 전형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는데요.
학생부 30에 실기 20이었던 것이 올해는 학생부는 20%, 실기는 30%, 입상 실적은 50%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체능 계열 모집단이 실기 종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성인 학습자 전형 1, 특성화고 졸업을 한 재직자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사범대학, 예술대학은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자 전형도 면접을 본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실길 실적 전형에 대한 전형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일반 전형, 자율전공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농어촌 학생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일반 전형, 기회균형 지역 전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실기 실적 전형에서도 일반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요.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합 10등급을 기준으로 위아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교육과는 2합 7이지만 미적분과 기하를 보는 학생은 그렇게 되고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 수험생은 2합 4등급 이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학과도 2합 7등급이 되겠고요. 인공지능, 자율전공학부는 2합 10등급 이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구 영역에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중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직업탐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경영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를 가져왔습니다. 교과 전형이 여기서도 종합전형보다는 높게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두 대학보다도 좀 낮게 형성된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행정학과와 기계자동차 공학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점대 중반도 있고 70컷이 5점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대전지역 지원자 결과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점대 중후반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주대를 지원한 학생이 총 2,143명이라고 합니다. 교과 전형은 1,433명, 종합 전형은 627명, 실기 실적 전형은 82명으로서 교과 전형이 67% 차지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은 29%, 실기 실적은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합격자는 382명으로 합격률이 27%에 해당되고요. 종합 전형은 158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이 25%가 되겠습니다. 실기 실적은 20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이 24%로 앞에 보여줬던 충남대, 충북대보다도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확인사항 및 지원 전략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A를 맞아야 좋겠고요. 출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미인정 출결이 없도록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성적에 반영되는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군 전 과목이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출결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해서 감점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가산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A 등급은 5점, B 등급은 3점, C는 1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지원 여부입니다. 공주 캠퍼스, 천안 캠퍼스, 예산 캠퍼스에서 각각
58, 87, 35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대학 입학 후 선택 가능한 학과에 대한 걸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 학과가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여진 거는 유형 1이 되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유형 2가 되는데요. 유형 2는 단과대학 내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 후 선택 가능한 학과가 언급되어 있는 학과가 있고요. 또 제외되는 학과도 있으니까 본인이 잘 확인하고 해당되는 학과가 있는지를 보고 지원 여부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주대는 최대 6회 지원 가능하고요. 종합전형 2그룹에서 하나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각각 하나씩 지원할 수 있고요. 실기실적 그룹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6회 지원 가능한데 단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는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과 학생부 교과의 농어촌 학생 전형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밭대학교 수시 모집입니다. 주요 사항 및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건설환경조경대학이 건설환경디자인대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공학과가 건축설비시스템공학과로 모집 단위가 변경되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신설되었는데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과 만학도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형 명칭이 변경됐는데 평생학습사회가 평생학습 미래로 변경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미래의 지원 자격, 전형 방법, 서류평가의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은 교과군의 이수단위 가중치가 미반영되고요. 진로선택 과목도 미반영된다고 합니다. 또한 공통 및 일반 교과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실기 일반 전형에서 반영 교과군이 변경되었는데요. 공통 및 일반 선택, 국어 영어 과목 교과별 상위 3과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회과학 상위 4과목이었던 것이 수학, 사회과학 상위 4과목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도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는 모든 전형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감점 점수로 반영한다고 합니다. 10점, 20점, 25점, 30점 감점을 하고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다수 기재되어 있을 경우는 가장 높은 호수 하나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전형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전형이 있는데요.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뽑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작년보다 42명이 증가한 1042명을 모집합니다. 지역인재 교과 전형은 9명이 증가한 150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는데요. 종합 전형 중에 이 부분이 해당되고요. 실기 위주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융합경영학과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학부입니다. 성적을 보면 교과 전형은 3점대, 종합 전형은 4점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였던 충남대, 충북대, 공주대와도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높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한밭대는 교과 반영하는 과목과 산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학과와 기계공학과 입시 결과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교과 전형은 3%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은 4점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전 지역 지원자 결과입니다. 앞에서 보였던 성적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점 뭐 1.88도 있고요. 최저점을 보면 5.22대 학생도 있습니다. 한밭대학교를 작년에 5,036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과전형은 3,356명, 종합전형은 1,523명, 실기실적전형은 157명이 지원해서 교과전형 비율이 67%, 종합전형은 30% 정도, 실기실적은 3% 정도 차지합니다. 보통 단위학과에서 이 정도 선에서 전형별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 보여줬을 때 교과전형이 70% 나온 학교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도 나타나는 대전시내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전형에서 합격자가 1181명인데요. 합격 비율이 35% 되고요. 종합전형은 454명이 합격을 했는데 합격 비율이 30% 해당됩니다. 실기 실적은 43명이 합격해서 합격률이 27%로서 앞에서 보여줬던 학교랑 비교했을 때는 한밭대가 제일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확인사항 및 지원 전략입니다. 반영 교과 및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공학, 인문, 경상, 디자인 계열이 되겠고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교과,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사회적 배려자 전형인데요. 일반 교과는 국수형, 각 교과별로 3개씩 반영하고 있고요. 사회과학은 상위 4개, 총 13과목을 반영하게 되고요. 진로 선택은 국수형 4과 교과 중 상위 3과목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별로 반영하는 비율이 다르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공학 계열은 국어가 20%, 영어는 25%, 수학은 35%, 사회과학은 20% 반영합니다. 경상 계열은 국어가 25%, 영어는 25%, 수학은 30%, 사회과학은 20%로 반영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교과 과목 서차 등급 점수는 1등급은 10점을 두고 2등급은 9.7 점수로 각 등급마다 다른 점수로 부여하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A등급이 1등급이 되고 성취도 B인 학생은 3등급을 받고 C는 5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대한 등급 점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율전공학부입니다. 융합자율대학의 자율전공학부와 공학건설학부, 정보기술학부, 인문사회경상학부가 있는데요. 모집 인원을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입학 후 1학년 수료 후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율전공학부는 학과별 선택 가능 인원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공학건설, 정보기술, 인문사회경상 학부는 학과별 입학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선택 가능한 학과를 언급해 놨으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학과가 있는지 제외되는 학과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밭대는 전형 간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요. 동일 전형 안에 모집 단위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인재 종합전형과 지역인재 교과전형에서 기계공학과를 각각 지원하면 복수 지원 가능한 예가 되겠고요. 학생부 교과 일반과 똑같은 학생부 일과인데 하나는 기계공학을 지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산업경영공학과를 지원하면 이런 경우는 복수 지원할 수가 없는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시 모집 지원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자율전공학부의 지원 여부입니다. 네 번째,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등급으로 반영하는지, 가산점을 주는지를 확인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최저의 탐구 영역 반영 방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는지 또는 두 개의 평균을 반영하는지, 사탐과 가탐을 구분 없이 반영하는지를 확인 후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 수시 온라인 입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